최근에 참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곳에서 7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영상이 공유되었다는 뉴스였는데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16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지금 구속된 운영자로 알려진 그 박사라는 남자, 20대 남자를 비롯해서 공범자 그리고 가입자들까지 신원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청와대 청원이 지금 100만 명이 넘은 상태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무서웠던 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은 그런 종류의 미성년자 착취를 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스너프 필름 같은 것들은 딥웹, 다크웹 이렇게 부르는 곳들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것들이었는데 텔레그램은 너무 대중적인 서비스잖아요. 대중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역겨운 콘텐츠가 유통되었었다는 거, 그리고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먹혔다는 거.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합치면 26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던 게 그 박사를 비롯해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낚은 방법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채팅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주 쉽게 낚은 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 주변의 어린 동생들, 이제 제 친구들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아나가게 될지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사실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무력감도 들고 절망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슬펐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뭔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들이 행했다는 피싱 수법에 대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내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나마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을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뭐 다른 의견, 좀 더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10대 분들, 갓 20대가 되신 분들 특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뉴스 기사상에서는 스폰 알바, 모델 알바 이런 걸로 유인을 해서 나체 사진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가 조금 살짝 번거로운 과정이 아닌가, 범죄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특히 74명이나 되고 사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피싱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적힌 게시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드릴게요.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 지가 벌써 한 8년 됐나? 굉장히 오래전에 사용하고 이용을 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일탈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제 부계정을 통해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올리고 소통을 하는 그런 거를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한 다음에 메시지에 해킹 링크를 보낸 다음에 신상 정보를 해킹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이런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리겠다.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만 내 말을 들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착취 영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 암호화폐로 돈을 받았고, 그리고 공범자들끼리도 실제로 만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걸 보면 저 정도의 압도적인 우위의 상황을 점하고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일탈 계정 같은 걸 운영한다는 약점이나 아니면 노출 사진 같은 약점을 쥐고 기술을 통해서 신속하게 신상 정보를 빼앗고 협박이 들어간 거죠. 실제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채팅방에 신상 정보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실현한 거죠. 진짜 악마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처음 협박을 당했을 당시에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전면전 태세로 돌입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치부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 당연히 어렵겠죠. 내가 저 사람 말만 들어주면은 이 상황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근데 그렇게 내가 바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뒤통수를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초에 협박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초의 그 협박 소스, 인질로 삼고 있는 그 노출 사진이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협상이란 게 되려면은 양쪽 다 칼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 힘의 불균형이 애초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 안에서는 나한테 유리한 게 없어. 자,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상황 안에 있을 때는 아예 굴복을 하거나 아예 전면전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굴복을 하는 경우를 보자고요. 그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 이 상황에서는 굴복을 하면은 성착취 영상을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협박할 소스를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상대방의 나를 향한 통제력은 더 강화가 돼요. 진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식민 통치랑 똑같거든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칼에 굴복을 해가지고 온갖 자원 다 갖다 바치니까 일제가 더 부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향한 통제력을 더 강화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했었잖아.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착취하는 구조는 어딜 가나 다 비슷해. 오히려 최초의 협박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최초의 협박 소스만 가지고 있을 때, 노출 사진만 가지고 있거나 내 개인정보만 가지고 있거나, 차라리 그 상황이 그나마 싸워볼 만한 상태라는 거죠. 절대로 더 소스를 줘선 안 돼요.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피해자들을 자유롭게 해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꽉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통제를 계속 해야 안심이 된다니까? 뭔가 약점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런 사람들은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절대로 끝내지 않아요. 애초에 저런 사람들은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상품으로 보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마지막 한 방울 남을 때까지 골수를 쪽쪽 다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생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는 게 차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최선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차악이 최악보다는 훨씬 나아요. 주변에 알리시고 경찰에 알리시는 게 낫다니까. 만약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비난이나 판단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차악이 최악보다는 아마 나을 가능성이 높고, 이 상황에서 최선은 없어요. 타인에게 존엄을 박탈당하지는 말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의 익명성 믿지 마세요. 익명성은 환상일 뿐이에요. 당신의 신분 왜 못 밝혀요? 밝힐 수 있지. 그런 사람들도 밝히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내 신분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밝히고자 하면 밝힌다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익명성 뒤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 모두 다, 그러니까 타인이 맘 먹으면은 너무 이용하기 좋은 소스예요. 익명성 때문에 타인의 미끼가 되지도 말고 익명성을 믿고 남 착취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제발 사람으로 선을 지키자고요. 이 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이 신상 공개를 넘어 저는 정말로 아주 확실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알맞은 법적 처벌을 받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네풀이었습니다.